16년 만입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여당,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냐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데요. KBS 생생토론에서는 행정수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과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검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수도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토의 한 중심에 우리의 행정수도가 서 있게 될 때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특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나는 지비장을 불태우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발파!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 갑툭튀란 단어 아시죠? 갑툭튀. 네, 갑자기 툭 튀는. 네. 그렇게 보여요? 아니, 여당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 전에 어떤 당내에서 교감이라든가 사전에 좀 어떤 논의가 좀 있었나요? 당연히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의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원래 이제 고향이 전남 순천이에요. 그리고 지역구는 성남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쭉 해왔습니다. 해오고 우리 충청권에 여기 우리 이춘희 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충청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한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네. 제가 2006년 말인 걸로 기억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뵀을 때 그때도 당신 그 충청권에 정치할 때 그 관습헌법이라는 거 그거 해괴한 개념이다. 그거 관습은 바뀌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를 꼭 완성을 해달라는 그런 제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갑툭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미봉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아니죠. 여당에서 이제 행정수도를 다시 들고 나왔을 때 부동산 문제 해결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시장님, 근데 세종시가 이미 18개 부처 중에 12개가 입주를 했죠. 그렇습니다.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은 이미 어느 정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인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이제 전체 국민의 절반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다. 그래서 행정수도 물론 지금 행정도시입니다. 행정수도는 아닌데 어떤 수도권 과밀 해소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때 보면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많이 완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에서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인구가 수도권 집중이 많이 완화됐었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뒤에 다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수도권 집중이 다시 심화되는 시기하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점,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1대 국회가 지금 막 시작을 해서 논의를 이제 하게 되면 21대 국회 내에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을 때가 된 것이고요. 이제 수도권 그 집값 문제라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수시로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수도권 집중 문제, 수도권 가밀 문제를 빼놓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근데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것이 지금 하나 남아있다면 그것은 역시 행정수도 완성,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 부처 이전돼 있지만 아직 정부 부처 수로 보면 한 3분의 2가 되는데 국회도 아직 이전 안 했고 다른 국가기관도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완전히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저 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뭐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동산 문제와 이게 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그래서 여당은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걸고 넘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는 갑툭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갑툭튀인 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정상이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떻게 꿈꾸고 시도했으나 뭐 안 됐던 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 이랬으면 훨씬 더 그 명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부동산 막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라서 온 국민이 들끓으니까 이 시점에서 딱 이거는 확실히 좀 이제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좀 분명하지 않나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도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로 해서 지금 좀 야당이 한창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터에 갑자기 좀 이렇게 또 다른 이슈가 툭 불거지면서 그쪽으로 국민적 관심이 이제 흩어지는 이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정치적 의도기도 하긴 했는데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원래 의도했던 바하고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지금 이제 자꾸 정부가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제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골치가 아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론의 향배라 그러죠. 이 국민들 생각은 처음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저희가 행정 수도를 추진했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김 기자, 이게 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죠? 예, 우선 그 갑툭튀 잠깐 말씀드리면 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갑툭튀가 맞을지라도 충청권의 입장에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찬성이 그러니까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53.9%, 반대는 34.3% 그리고 모름이 한 11.8% 정도 나왔습니다. 권역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광주 전라에서 한 68.8% 그야말로 이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고요.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66.1%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9.6%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그야말로 수도권에서도 53% 정도가 찬성 입장이 나왔다는 거고요. 물론 서울에서는 약간 찬반이 지금 43%, 45% 이렇게 찬반이 비등한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그러니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 특히나 전국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하게 확인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이게 그 2004년 때 그때 국민 여론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대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2004년도에는 네네. 대체로 참여정부 내내 뭐 비슷한 경향이었다고 보는데 네. 찬성이 40%, 반대가 60% 그랬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뒤집어. 찬성 반대가 6대 4로 이제 뒤집힌. 그래서 지난 이제 16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첫째는 세종시라는 도시가 이미 한 반쯤 건설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논의가 좀 집중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가 더 분명한 점이라고 보는데, 그때 많이들 걱정하기를 행정수도가 건설되면은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서울 공동화된다 하는 그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집값 폭락한다,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갑툭튀는 분명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잘 기억해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자마자 한 열흘 후에 국회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지고 오찬을 하시면서 그때 부탁하셨던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얘기였었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안 재작년에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헌법 개정안에 우리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헌법 개정안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논의가 됐었고,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0억 반영됐고, 그래서 이것은 쭉 이어져 온 일이고, 또 이번 국회, 또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일이지,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갑툭튀 논쟁으로 저희가 번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네. 2004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소위 이제 위헌 결정이라는 걸 했어요. 네네. 그 뒤에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네. 그 당시만 해도 2004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시의 생산 가능 인구, 수도권의 생산 가능 인구와 전국 이렇게 대비해 보면 서울시 수도권이 한 45%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청년 인구도 한 45, 6%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소위 대학을 이렇게 서열화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뭐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1등부터 20등까지 대학의 80%가 다 서울에 소재합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가 91%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의 어떤 혁신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80%가 한 73%가 다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장 증축,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그 규모가 무려 557만 평방미터, 여의도 면적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 그럼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 현상이 가속화된 겁니다. 그 결과치로서 소위 부동산 광풍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70대책까지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왜? 수도권 서울도 특별시인데 특별시 안에 또 다른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 안에 또 다른 특별시민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투기적인 목적으로 시가 차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특별시 내 특별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도 서울의 강남권, 요즘에 강남권에서 마용성으로 넓혀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버금가는 분국체제가 세종이든 광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적어도 하나 둘 이상 분국체제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갑툭튀라고 해도 좋고 뭐라 해도 좋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분권, 균형 발전이 저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04년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현재 당시 판단은 여전히 어떤 걸림돌로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김 기자가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 전국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헌재 당시 판결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건데요. 박 의원님, 네. 헌재 판결이 바뀌려면 네.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일단 네. 사정 변경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정확한 말씀. 예, 2004년과 16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만할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그때 헌법재판소 2004년도 결정에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실 겁니다. 저는 그분의 한 10분의 1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지러질 뻔했는데 대통령께서 받은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헌법재판관들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헌이다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이유 중에는 세월이 흘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변경, 즉 수도 서울이다라는 이 관습 헌법상의 이것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합의, 즉 사정 변경이 있으면 관습 헌법은 끝날 수 있다. 사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장황하게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말씀드렸고 부동산 광풍, 투기 광풍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디에 사시는 국민이든 간에 적어도 수도권 대한민국 서울 1극 체제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헌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로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뤄내면 그 뒤에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15년 전, 16년 전에 했던 그 판례를 저는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에 따른 법률 제정, 요 세 가지 정도로 가닥이 잡히는데요.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법률 제정을 지금 그쪽으로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행정수도를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 거죠. 우선 당장 예를 들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 부분 합의가 있었거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19년 예산에 10억 원 설계비를 반영했고 금년 예산 10억 원 또 반영했고 그것도 입지하고 또 규모를 정하기 위한 연구 영역도 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국회법이 또 제한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문제부터 먼저 좀 정리하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지금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다음에 이제 개헌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개헌이라는 게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개헌을 한 후에 하더라도 국회 옮기고 청와대 옮기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나중에 가서 개헌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라도 국회 이전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장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또 모아질 겁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관습이 달라지고 관습호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헌법에 명문화시키는 것 이것을 차근차근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로 그냥 분명하게 딱 선을 긋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차근차근 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나 세종시 입장은 그런데 통합당 쪽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일단 그렇죠. 현재 지금 논의 참여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수도권, 그러니까 충청권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지금 애가 타들어가지만 네. 당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일단은 어떤
그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딸려 들어간다 이런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이제 고려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전면 또 반대하기도 좀 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당내 사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뭐 충청권 의원들은 당장 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과거에 미래통합당이 좀 해놓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뭐 여당 계셨다가 야당 계셨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셨잖아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때는 이거 개헌해서라도 이거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완전히 지금 번복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상의 얘기를 좀 하시기가 상당히 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그 미래통합당 쪽은 아니지만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데요.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출마했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때 발언을 했던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발언이긴 한데 이미 해놓은 발언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족쇄로 작용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또 이 국회 분원 설치는 또 여야 모두 또 거의 공략하다시피 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그 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철회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그때 좀 했던 바가 좀 있고 그래서 이 국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절반 정도는 이미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바예요. 자,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없었던 일로 지금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국회 분원 정도 가는 거는 뭐 우리도 찬성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헌재 판결의 기준이 된 게 관습 헌법이에요. 관습입니다. 관습. 그 얘기는 뭐냐면 관습이 바뀌면 이거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관습이 바뀌었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사이에 세종시라는 곳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 기능도 당연히 서울에 있었던 건데 행정 기능이 세종시로 넘어가는 새로운 관습이 또 생긴 거예요. 게다가 국회도 지금 뭐 그 기능을 그쪽으로 절반 정도는 옮기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로 이것도 새로운 관습이 또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관습이 지금 생긴 상태에서 이걸 그러면 이제 관습이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내린다면 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관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습을 계속 쌓아나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뭔가를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을 성사시키고 싶으신 쪽에서는 이거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빨리 취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반대라면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하고 이제 막아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이거를 전면 막아설 그런 명분이 별로 없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습이 변했다. 그렇다고 이걸 다시 헌재로 끌고 가기엔 여당도 제가 볼 땐 분명히 좀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이제 좀 선수로 이제 싸우셔야 되는데 여야 합의 뭐 지금 그 헌재 판결 다시 받는 거에 대한 문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여야 합의 어떻게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 이종호 박사님 같은 저런 논리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김갑수 기자님도 계시지만 중립적인 인사가 이곳 대전 KBS에서 나와가지고 저 말씀하시는데 이 방송을 통합당 의원님들이 봐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대표이셨던 그 뭡니까? 홍준표 대표님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뀌게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야 합의인데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 사이에 공감대를 획득하는 게 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춘희 시장님이 열심히 야당 의원님들을 지금부터 발로 뛰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명수 의원님을 좀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일부러 실명을 말씀드리냐면 그분은 말씀드리면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진석 의원님 뭐 그러셨고 김태흠 의원님 이런 분들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까 16년 동안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냐.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발표를 해도 이거 별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 강남이 집값이 여전히 더 뛸 것이다. 강남이 마용성으로 더 확장해 간다. 서울특별시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나 크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서울과 같은 그러한 인프라가 깔린 도시를 하나 제대로 건설하고 2개 더 건설하고 3개 더 건설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뭐 이따 질문이 있겠지만 그러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이는 충청권의 투기 광풍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던데 질문에 질문으로 물으면 안 되죠.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을 얘기한 건데 행정수도 세종에 투기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는 투기 규제 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또 과연 강남에 뛴 만큼 수십억 지금 뭐 세종시 누가 얘기하길 뭐 한 10억 얘기를 하던데요. 뭐 우리 시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택지 풍부하죠. 천지가 다 택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 지방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풀고자 해도 원하는 위치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방의 주택 문제는 택지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오르더라도 길게 보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좋은 집이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길게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아직 빈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에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놔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 기자님, 먼저 그 지금 얘기 뭐 세종시 뭐 투기바람 여러 가지 뭐 역효과 얘기 나왔는데요. 어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앞서서 걸림돌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될까요? 우선 좀 몇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미래통합당에서 말하는 국회 분원 개념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개념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회를 온전하게 이전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는 부분 제가 볼 때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인들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어서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충청권 우리 여야 정당 간의 정말 긴밀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땐 또다시 충청인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 충청권 의원들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세종시 신행정수도에서 반대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사퇴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지금의 민주당이 우리 충청권을 완전히 그야말로 장악을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민주당이 주도 세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모를 일이 없고 미래통합당 중앙당도 모를 일이 없는데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주문하지만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좀 제대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홍문표 의원께서 이건 너무 그야말로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뭐 박원순 시장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미래통합당은 신행정수도, 행정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낙이 찍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 박병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내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정치권 모두의 합의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행정수도 재추진의 새로운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 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 이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법률입니다. 예산입니다. 제가 그 2004년도 10월 21일에 유엔 결정이 나니까
실은 제가 가장 큰 책임을 느꼈죠. 왜냐하면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가 만들자고 했고 제가 기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안 만들었으면은 위헌 결정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제가 법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권에서 합의라는 게 말로 왔다 갔다 하고 토론할 때 공감해주고 이런 합의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은 그 결과물은 법률로 만들어내야 되고 예산으로 결정을 해줘야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합의를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것이 저는 소위 관습법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헌 결정 났을 때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신행정수도 추진위원들 민간위원들 모아놓고 오찬을 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이게 역사적 대의라면은 되는 거고 역사적 대의가 아니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속상한 마음을 알겠는데 이렇게 길게 보고 가십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역사적 대의가 이렇게 큰 물결이 돼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2002년도 9월 30일에 처음 이제 공약을 내건지 지금 보면은 지금 18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 나가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일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가야 하는데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이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만 해도 여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 이제 여당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고 야당에서는 세종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니 국회 분원이라는 얘기조차도 꺼내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국회 분원 정도는 뭐 쉽게 동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로 지금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 정도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결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 동의하세요? 어떤 정치 지형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거대한 물결이 형성이 돼서 여야가 어떤 합의에 이르는 과정. 근데 걱정되는 건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이 충청인들이나 국민들이 받는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민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오히려 먹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툭튀 얘기도 나왔습니다. 먹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어느 저 부동산 이슈가 좀 이제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슬그머니 이 카드를 접는. 예, 사실은 그게 미래통합당 쪽에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게 또 다른 기회가 전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통합당이 초기에 전략을 좀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이제 들어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정리된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뭐 국회 분원까지는 좋다. 이것까지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얘기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이미 했어요. 자, 그런데 행정수도를 몽땅 옮기는 거는 안 된다. 지금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조금 더 정리돼서 의견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일단은 기본 국회 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기능의 절반은 넘어온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예. 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2004년 헌재가 이제 이 관습헌법이 얘기를 하면서 뭘 또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입법 기능이 이 수도는 입법 기능이 있는 곳이고 대통령이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입법 기능 절반 정도가 일로 온다 그러면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관습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다가 만약에 거의 전체 기능이 이쪽으로 입법부 기능이 옮겨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이제 대통령 부분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거고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좀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은 그 본점보다 분점이 크고 화려한 곳이 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 분원이 만들어지면요.
아마 여야 불문하고 의원들이 이 분원을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지역구에서 다니기 편하거든요. 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영호남 지역에서도 오셔야 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위치가 딱 좋거든요. 사실은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세종시 태생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분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사실은 네. 기능 면에서.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네네네. 보충을 좀 드리면 두 가지 접근 혹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다,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서 선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수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서울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수도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가도 워싱턴이 건설됐다고 그래가지고 뉴욕이 그 위용을 뭐 잃었습니까?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죠. 경제 수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뭐 등등 많습니다. 이 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를 풍요롭게 하고 다채롭게 하고 다양하게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지상과제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평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점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평양, 서울, 세종 그리고 뭐 광주, 대구, 부산 등등의 여러 서울의 강남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국형 어떠한 거대 도시, 거점형 도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건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여기 이쯤에서 잠깐 좀 샛길로 세볼게요. 이거는 우리 시장님하고 박 의원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세종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갑툭튀였습니다. 입장이 지금 궁금합니다. 어제 뭐 약간 좀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를 전 받았는데요. 허태정 시장 제안 어떻게 보세요? 제안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경제권 또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전, 세종뿐만이 아니라 청주, 천안, 공주 이렇게 큰 틀에서 봐서 하나 경제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건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광역 도시권도 만들고 광역 도시 계획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 계획, 광역 철도망 계획 가지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은 이제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거기에 방점이 더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뭐 허태정 시장께서 행정 통합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갔다. 아직은 뭐 대전 시민들이나 우리 세종 시민들이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한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좀 너무 좀 앞서간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분위기가 더 무리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일, 하나의 경제권으로 육성해 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것을 위해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행정통합 문제가 과연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충청권 모두가 우리 행정수도 최종 완성을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좀 이게 또 논점이 분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웁니다. 박 의원님, 뭐 지역구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허 시장님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선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전광역시장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얘기고요. 아마 방점은 전 세계적인 일종의 메갈로시티, 메갈로폴리스, 메가시티라고 하는 소위 300만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이게 광역 경제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메카가 있거든요.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 이끄는 세종시 그리고 충북의 오창오송을 잇는 저는 충청판 실리콘밸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우리 이춘희 시장님도 굉장히 호응하시고 그러는데요.
허태정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의 일환인데 세종시 행정수도 이 행정수도에서 저는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수도. 그러면 행정으로서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다 담보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규모보다 훨씬 낮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최소한 이 안에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요. 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뭐 직접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많이 성장했지만 그것의 한계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족적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300만 규모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통합 이전에 광역경제권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청년층들을 유입을 시켜야지 최종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예를 들자면은 교통 문제 같은 거거든요. 교통 문제를 각각 대전, 세종, 청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 것들도 오고 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교통 같은 것을 전체를 놓고 하나로 놓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 구역이 분절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뭐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 중심축, 국가 성장 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도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네. 중첩구를 전체로 묶어가지고 수도권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지향하는 바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뭐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인들의 뭐 염원, 소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 수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가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그럼 박 의원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수도 세종은 정말 필연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 일단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해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차제의 행정수도 이전 완성 기능과 함께 별도로 논의 트랙이 필요한 것이 뭐 이미 세종시의 문건에도 그렇고 대전시의 문건에도 대세밸리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그런 벤처밸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래서 청년층들에게 매력적인 세종, 매력적인 대전, 매력적인 오송, 오창 이것이 각인되는 순간 이건 이깁니다. 이기는 거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대전시장님, 우리 세종시장님 또 우리 충청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야 떼고 저는 그런 합의를 이루는 게 일단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저는 이친우 시장님께 좀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충청권 공조를 좀 다시 한번 강화하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의 입장에서는 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가장 주장했던 것이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문제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철시켜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충남의 입장에서는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종시로 인한 어떤 뭐랄까 빨대 효과라든가 약간 손해본 느낌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충청권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제대로 완성됐을 경우에 그것이 충청권 전체에 나아가서는 지방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그런 공조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범계 의원도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정치권의 합의.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호기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국회의장님이 우리 대전 출신이고 부의장님이 또 공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한편으로는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박수현 지금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호기가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권 그리고 어떤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지방민들이 환영할 일인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 좀 내주시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로드맵도 좀 마련해 주시는 그런 역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고요. 저희 우리 평론가 이평론가님.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만 먹튀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성사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지만 뭐 국회 지금 압도적인 다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각종 법안 원하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는 그 한 가지 좀 약간 좀 그 번외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특별시, 직할시 이런 식으로 지금 층위화되어 있는 이 체제를 좀 붕괴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특별시다 보니까 특별시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 표현 자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그야말로 평탄화를 좀 시켜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충청권이 지금 뭐 세종시하고 이제 대전시 통합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해요.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이쪽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교육복지 다 포함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함께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지금 우리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에서 그야말로 반토막 난 것이죠. 이게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 문제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행정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 18년간 상당히 많은 성취가 이루어졌고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정말 호기로 삼아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설하고 또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저는 뭐 순서로 보면은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그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빨리 좀 진척을 시키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저희 세종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충청권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권의 화합과 공조에 우리 세종시가 어떤 경우에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종시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분명한 건 논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반목,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할 방안도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겁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